안녕하십니까. 정산동 Q&A 공부방 동원쌤입니다. 고1 비상 국어. 이게 어쨌거나 첫 번째 국어 공부하려면 보세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필기. 이 내용을 필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적어도 주제는 다 암기해야 돼요. 주제랑 특성, 그 핵심 요약에 있는 거. 그래야 훨씬 빨라요. 근데 이제 스크랩 수업을 해줬는데 본인이 암기하고 기억하는 또 다른 문제죠. 3번, 자소서 다 풀었어요? 조금 남았어요. 자, 그럼 요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습서 오답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습서 오답 정리 갈까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습서 끝나면 4번,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도 이제 줘야 되는데 나한테. 그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네. 학교에서 주는 거랑? 그럼 미리 예습하는 거랑 똑같네 그냥? 네. 왜 이걸 줬을까요?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그럼 이거밖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하라는 거네요. 근데 그렇다면 변별력은 새로 나온 데서 넣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많이 문제가 누적된 데서 넣을까요? 누적된. 그러니까 향수나 이런 거는 추가로 뽑아준 거예요. 네. 누적된 거는 더 풀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다 풀면 본인이 또 읽어야 돼요. 이렇게 쭈루룩. 그래서 의문사항을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다시 다 봐야 된다고. 네. 왜 그러냐면 이 한번 풀어봤다는 걸 틀리면 억울하잖아. 네. 그러니까 의문사항은 해결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자, 저번에 오답 정리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틀린 거, 고른 이유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맞는 거,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빠르게 고르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때로는 이 선택지 1, 2, 3, 4에 나오는 걸 전부 다 이 상관도를 연구를 해서 요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이론이 뭔가, 이건 협상이다, 이건 토론이다, 이건 토의다, 이건 대화다, 그죠? 이런 것처럼 문제 하나에서 통째로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그죠? 지금은 좀 별 문제가 안 됐어도 본인이 10개를 틀리면 그 중에서 6개는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금 많은 문제를 풀다가 발생한 일이니까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3개는 아니 2개 정도는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체크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진도를 안 나간 것은 그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틀렸으니까 이것도 진도를 나간 후면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2개가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향수를 배웠는데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문제는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읽다가 뭐 이건 이거야 하면서 그냥 찍어버린 거. 그래서 에러가 나면 요거 한 개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해소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약점을 자기가 이 문제 푸는 동안에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70점에서 진짜 70점에서 93점 같이 맞히는데 딱 3달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정도 수준이면 3달 안에 이게 돼요. 시키는 대로 체크만 하면. 근데 93점에서 100점 사이까지는 6개월, 2년 걸려요. 6개월에서 2년. 왜 그러냐면 요거 오해한 거 주관 있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애들이 안 들어. 수업해주면 낭비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오해하는 걸 어떻게 알아? 신이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죠. 됐죠? 전체적으로 공부법 한번 점검한 거고. 자, 피세요. 핀 거 뭐죠? 틀린 거? 자, 지금은 이게 압축 놓고가 아니라, 그죠? 다 하는 거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오답 정리 1번. 뭐죠? 기억이. 네, 기억에서. 기억 작품 뭐예요? 장마요. 장마에서 뭐라고 해요? 기억. 할머니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운다. 이건 역설일 수도 있는데, 그죠? 소리 없이 울었다. 마음으로 울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런데요? 기억에 담긴 심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 문제 풀 때 보면 맞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아는 것은 세모 치고 몰라라는 별표 쳐야 돼요. 나중에 이거 하나 때문에 대학 바뀌어요. 안 쳤죠 지금? 아는 거에? 이거 맞는 거 보는 줄 알고.
골라보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 지금 뭐 말하기 전부터 그거 뭐 실수했냐 말하기 전부터 이거 치라 그러죠? 초등학교 1학년에 아들이 입학할 때 내가 점수 하나도 안 보는데 네 평생 다니면서 하나의 선물을 주마. 네 점수도 안 볼 테니까 맞은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세모. 모두 골라라 별표. 요거만 쳐놓으면 점수 몇 점이든 상관없다 그랬어. 왜? 이게 한 문자마다 대학이 바뀌잖아요, 요새는. 학과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적절한 걸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된 것처럼 느껴요.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만 고르는데 맞는 걸 찾으니까 맞는 거가 3개나 되는 것 같아. 하나는 좀 이상하더라도. 그럼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멘탈이 털려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니까 요거만 치면 해결을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자, 기억에 4번은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믿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게 아닌데. 아, 그러니까 소리 없이 울었다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건 믿음. 믿음이 있다는 건 당연히 어머니가 해야 될 것이니까 후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머니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다 보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닌 것만 하면 충분히 맞췄는데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는 건 뭐라고?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거 체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갖고 서울대 떨어진 놈 있어요. 아닌데 맞는 거 찾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 그럼 1년 제세요. 나 얘기해줬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요, 모르는 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맞는 거 선택지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네. 난 틀리는 것만 해주는데 맞는 것까지 다 해보면 너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너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요 문장, 요 선택지에서 4개 중에서 요 문장이 왜 나왔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또 질문 2번. 뭘 몰랐어요? 이거 네. 아들과 며느리가 장명등 커트린 것 질책하기 위해 네. 이렇게 말했는지 몰랐어요. 이 장명들이 뭐예요? 그 집 앞에 있는 등. 이게 그러면 이 등인데 이 등이고 이거 수명이란 뜻이고 이거 긴 수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긴 수명을 기원하는 거잖아. 네. 그럼 살아있기를 기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깨치면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질책을 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예, 전조를 보이든지. 근데 본인은 뭐라고 선택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 그럼 말도 안 되죠. 그건 아닌데. 예,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니고 실수로 떨어뜨리겠죠. 그럼 이 장면들을 꺼트린 게 어떤 것 때문에 왜 꺼트렸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꺼졌어요. 아, 갑자기 꺼트렸는데 왜 꺼트렸다고 그래요? 몰라요. 한번 보세요. 장면은 꺼지는 장면 앞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왜 탓을 하냐고. 강명등이 꺼져 있었죠. 네. 그런데 뭐 무섭게 몰아쓰는 거죠. 첫째부터 게으른 소잡들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그 대문간에 뭐 있어요? 장명등이고, 그죠? 바람이 맞고 언제 끄고 갔는지 우리는 뭐라고요? 유리 가서 물기가 촉촉하고, 그죠? 감정이 상해보고. 자, 그러면 이 장명등이 꺼졌는데 이 꺼진 거는 만약에 바람이 했더라도 그죠? 이 할머니는 노심초사 이거를 관리를 하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할머니가 노심초사 이걸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썼겠어요? 덜 썼겠어요? 들썩했어. 그러면 서운하죠. 서운한 감정을 풀면서 왜 이걸 관리를 안 했느냐, 왜 꺼졌느냐, 자기 탓도 있지만, 그지? 같이 이걸 오랫동안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는 중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봐야죠, 그죠? 일부러 포기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포기하고 그냥 골라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다음번에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보세요, 다시 문제. 표면적으로는 질책하는 거죠.
서운하다는 거죠. 네. 왜 같이 관리해서. 자, 지금도 왜 해설이 지금 내가 요 정도밖에 못하냐면 본인이 내가 이거 틀린 거 골랐으면 이 틀린 거에 대한 이유를 써오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이 답을 이해했는지를 써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안 쓰면 여기서 또 진전돼서 더 깊은 걸 들어가는데 이걸 고정하든지. 그게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들으러요. 이거는 썼어요? 이게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부터 얘기하는 중이라고. 이게 네가 이유를 안 쓰고 개선 대책을 안 쓰면 덜 는다고. 왜냐면 내 방법은 내 수준이고 네 방법은 네 수준에서 찾아나가야 되잖아 또. 이걸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질문하던 국어 외에 다른 과목을 질문하더라도 이걸 써줘야 훨씬 빠르게 는다고. 자 3번 또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거요? 네.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어느 부분을 몰라요? 자 본인이 왜 BC 골랐냐고 틀린 것부터. 네, 이거는 저 이거 부모가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요? 여기 할머니 졸도랑 그거를 할머니가 왜 졸도했나 아니면 어떤 지금 일이 뭐가 되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를 누가 쓰고 있어요? BC에서의 일이구나. BC가 네. 아니라. 그 조사에서 네. BC가 아니라 BC에서의 일을 D에서 그지? 네. 그러면 조사를 생각하니까 어디에서라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네. 네. 그러면 꼼꼼하게 딱 그 내용 자체 내에서 요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잘 읽어요. 네? 잘 읽어요. 아니요. 이렇게 네 개의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요. 요게 A, B, C가 있으면 요 A가 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주는 게 좋다고요. 이 선택지에서. 네. 그럼 실수를 덜해요. 거기다가 보세요. 저 BC에서라고 3번이 나왔죠. A는 B의 역할, A와 B의 관계죠. 네. 그러면 2는 B는 하고 3번은 BC에서고 4번도 BC에서잖아. 네. 그러면 에서라는 말이 두 군데나 있는데 하나는 신경 쓰고 하나는 안 신경 썼어?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A, B, C, D 했을 때 뭘 이해 못하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를 한 나눠서 여기에 A는 B는 C는 이게 아니라 A에서 있던 일을 B에서 A의 일은 A는 이런 뜻이지만 A와 B의 관계, B, C와 D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이 서사의 인과관계의 과정 어떤 걸 원인으로 해서 어떤 걸 결과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순서로 진행하는 거는 내가 국어에서 이렇게 과정이라고 했죠. 네. 이 과정 됐으면 이 과정 여기서 일어난 게 여기에 결과를 미치고 그러죠. 그럼 이런 인과관계나 과정에 대해서 동태적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4개 놓은 거를 5에 버리니까 이거 하나하나 칸 나눴으니까 하나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낸다는 걸 설명을 못 들으면 계속 똑같이 실수를 반복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음번에 나오면 뭐라고요? A와 B의 관계, C와 D의 관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 틀린 이유는 이 에서 3번에도 나오고 4번에도 나왔는데 에서 일어난 일들 BC에서 일어난 일은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맞잖아. BC에서 일어난 일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졸도하고 하는 거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관찰자가 어린이잖아. 어린이가 상황 파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만 확인하고 고모가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네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시점에 대한 문제네. 시점의 특징. 1인칭 시점으로 어떻게 이 길을 관찰자, 어린이를 서술자로 했는데도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특성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걸 본 순간 선택지를 보고 이렇게 어린이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는 문제구나 라는 이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틀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지까지 점검 안 하면 안 된다고. 몇 개 안 틀리잖아. 그럼 싹 공부를 안 해. 그럼 이게 누적이 안 돼. 실력이. 그러면 93에서 100점 사이를 못 맞아, 나중에. 그럼 됐어요, 이것도? 네. 그럼 4번. 그거 알아요? 뭐요? 많이 맞는 편이요. 네. 끝났어요. 또, 이건 뭐 틀린 게 없는데. 시각상 틀린 거 없어요? 네. 이거? 자. 자, 됐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없으면. 그러면 이제 자습서를 풀어보는데, 자, 자습서를 풀어오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습서를 풀어와서, 자, 이렇게 틀린 문제 이거 하나 쓰고, 틀린 거, 이유 쓰고, 여기 맞은 거, 자기가 찾을 방법, 계산할 방법 쓰고, 이걸 합격해 묶어서, 이거에 기본적인 바탕이 된 이론이 뭔가, 이렇게까지 쓰면 최강인데, 이게, 그 오답 정리 1단계거든요? 그 수학 오답 정리 노트 정리하는 게 단계가 내가 12단계 정도를 가르쳐야 애들한테. 네. 오답 정리 수학 하는 거. 지금 저기에 맨날 1등급 수학 맞는 애가 지금 8단계 배우고 있거든요. 그거 배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 네가 이 단계를 국어 오답 단계, 이게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면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또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듣는 법하고 내가 동영상 찍어놨거든. 네. 인강 듣는 법. 이걸 들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왜? 진짜 많이 쓰는 시간은 야자 시간은 요만큼이고 여기 이렇게 하고 학원 가고 그러면 이게 제일 많잖아. 네. 그래서 요거 인강 듣는 법 들을 거예요? 찾아줘요? 그럼 학교 수업 듣는 법. 인강 듣는 법이 아니라 학교 수업 듣는 법. 학교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본인이 최대한 흡수해서 자기가 더 빡시게 그 학교 수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 애한테 문제좀 더 주고 더 국가에서 좀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 시키지 말라고. 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네가 유일하게 뭔가를 더 볼 시간은 수업 시간밖에 없어.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산책하고 저녁 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야지 그것까지 공부하라는 거 말도 안 되고 시험 뭐 2주 남은 것도 아니고 1주 남은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은 확실하게 챙겨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저 시각상 촉각상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본문으로 다 해줬잖아요. 본문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본문 설명해 준 거는 요점 정리 국어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 시중에 오래돼가지고 오래 누적된 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킬러 문제로 낼 거라는 거지. 근데 자료도 없는 거를 킬러 문제를 만들려면 선생님들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시간 없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봐봐. 자습서 하면 자습서 갖고 오면 그거 다 끝내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한 거를 2번 정도는 수업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걸 필기해주면 그 근처 거를 다 해주면 자기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거 내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필기한 것만 갖고 오면 짱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필기한 거 가지고 수업하는 동안에 네가 문제 푸는 거 또 틀린 거 쌓이면 또 그거 분석하면 되지. 이 정도면 국어를 네가 지금 전체 내용은 한번 했거든. 그지? 요 문제로 한번 스크랩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습서로 한번 스크랩하잖아. 그 선생님들 필기로 스크랩하잖아. 또 문제로 스크랩하잖아. 이 정도면 10번 10회순 정도가 되거든. 그러면 더 공부하는 건 낭비야 사실. 그 상황에서 능력껏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능력껏에서 에러가 안 나면 네가 꼼꼼하게만 보면 에러가 안 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말 이상한 문제 한두 개 아니면 근데 10회독이 뭐 하는 거예요? 10번을 본 거라고 네가 시험 범위를 내신 범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10회독 클래스로 해주잖아. 그럼 이건 몇 회독이요? 지금? 네. 이게 3회독 4회독제. 그럼 뭐 해야 돼요? 뭐라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자습도 나랑 해야지. 자습서 하면 몇 회독이요? 자습서 하면 4회독. 그 다음에 프린트 5, 6회독. 프린트가 이건데. 아니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요거 말고 또 필기해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있어요. 그걸로 해줘야지 또. 자 다시 그러면 선착으로.
자습서 수업 나가야지 이제. 네. 자습서 풀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나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필기로 또 다 나가야죠. 네. 그럼 자습서하고 필기 나가다 보면 이제 틀린 문제 또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의 시험 기간 딱 되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책 내용 다 스크랩 나갔죠. 네. 문제로 한번 다 나갔죠. 네. 이게 분량이 네가 한번 보고 내가 수업하고 해서 2회독씩 거의 된다고.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10번 정도가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이 정도면 내신 준비로는 그 넘치게 한 거거든. 넘치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책으로 내가 진도 나가졌죠. 그게 국어학원 다니면 이거 딱 한 번 하면 바듯해요. 그럼 문제 내고 바듯해요. 그럼 본인이 자습서 해요. 필기하고 이 추가 문제 풀어갖고 이거 하는 걸 안 해요, 애들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용 문제나 있는 걸로 내용을 덜 해갖고 틀리는 건 아니고, 네 문제풀이 결함이 있든지, 문제 자체를 꼬아갖고 문제 해석 능력이 떨어지든지, 예, 이건 뭐 때문에 틀릴지 모르는데, 요거를 하면 이게 한두 개거든? 그럼 이걸 맞으면 완전 1등 그래도 100점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네가 이거 풀어보는 거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요 세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이 세트를 해주면 이게 해소된다고. 이 세트까지 해주면 나중에 그 모의고사까지 급격하게 발전한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보니까 네가 향수를 다시 바닥부터 뒤져야 될 것 같아서 프린트 뽑아준 거야, 그거 찾아서. 근데 수능 유형으로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내면 중고 선생님들 그렇게 내거든, 수능 유형으로. 그래서 수능 유형 향수도 찾아갖고 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애들을 이걸 시험 기간에 하니까 다른 걸 덜 하게 되지만 일찍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 풀면서 이게 체크하는 방법 내가 아까 세모 동그라미 네모 가르쳐줬죠. 네.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건 나중에 진짜 이게 결정적으로 걸린다고. 그러니까 네가 똥꼬집 부릴 게 아니지, 이런 거는. 그럼 반드시 문제에다 이걸 쳐야지. 이런 걸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에러가 없는 거야,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